사람의 마음은 언제 무너지는 걸까? 그 한순간이 오면 숨조차 조심스러워진다. 오늘 이야기는 한 아버지와 딸의 사랑이 오해와 거짓 속에서 부서지는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회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거실에는 싸늘한 공기만이 감돌았다. 늦은 오후 창밖으로 스미는 햇빛조차 차갑게 느껴지는 순간 차기범은 정원의 얼굴을 바라보며 애써 목소리를 냈다. 넌 내가 아는 그 정원이 아니야. 그의 음성은 부서진 유리처럼 떨렸다. 정원은 입술을 깨물며 눈을 피했다. 눈동자 안쪽에서 번지는 눈물이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끝내 울음을 삼켰다. 지금은 이해 못하시겠죠. 하지만 언젠간 알아주실 거예요.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흔들리는 마음을 억눌렀다. 그 말 대신 정원은 딱딱하게 굳은 표정을 지었다. 그만 나가주세요, 아버지. 기범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진짜 딸임을 모르는 세상, 그리고 세상에 의해 변해버린 딸의 얼굴. 그 모든 게 자신이 만든 불행 같아 가슴이 찢어졌다. 그래,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기범은 그 한마디만 남기고 문을 나섰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정원의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갑작스러운 방문자. 정원은 황급히 눈가를 훔쳤다. 문을 열자 하네라가 서 있었다. 오셨어요, 어머님.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헤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오늘은 분위기가 다르네. 헤라가 말하자 정원은 자연스럽게 캠퍼스 앞으로 걸어갔다. 오늘은 초상화 마무리하는 날이니까요. 붓을 들자 정원의 손끝이 약간 떨렸다. 물감이 섞이는 소리, 천 위에 스치는 붓의 리듬. 그 소리만이 고요한 거실을 채웠다. 헤라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숨 참느라 혼났어. 정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숨도 쉬지 말라고 한 적 없는데. 짧은 웃음이 오갔지만 그 안엔 어딘가 어색한 온기가 감돌았다. 헤라의 시선이 화장대 위로 향했다. 빛바랜 인형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하나를 만져본다. 세월의 때가 묻은 걸 보니 의미 있는 인형인가 보네요. 정원이 고개를 돌려 미소로 답했다. 네, 어렸을 때 부모님께 받은 거예요. 소중한 거라 버리지 못했죠. 그리고 덧붙였다. 어머님이 마음에 드시면 하나 드릴 수도 있어요. 헤라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그 인형. 그건 오래전 자신이 버리고 떠났던 아이 수아의 기억을 닮아 있었다. 작고 낡은 리본, 희미한 바느질 자국까지. 모든 게 너무 익숙했다. 하지만 헤라는 이내 눈을 내리깔았다. 괜찮아요. 이 나이에 무슨. 그 말 뒤로 짧은 정적이 흘렀다. 정원은 그 묘한 공기를 감지하지 못한 채 완성된 초상화를 돌려보였다. 끝났어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해요. 그림 속의 헤라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의 그녀는 웃지 못했다. 헤라는 잠시 그림을 바라보다 참 잘 그렸네. 라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정원도 따라 웃었지만 그 웃음은 두 사람 사이의 깊은 균열을 가리지 못했다. 헤라는 가방을 챙기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이만 갈게요. 몸 챙기고. 문이 닫히자 정원은 붓을 내려놓았다. 떨리는 손끝에서 물감 한 방울이 떨어졌다. 붉은색이었다. 마치 피처럼. 그녀는 숨을 내쉬며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자신에게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낮에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 차기범은 정원의 집을 나온 뒤 멍하니 길을 걸었다. 아직도 문을 닫는 소리,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외면하던 딸의 얼굴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아스팔트 위에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밟으며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발이 닿는 대로 걸었다. 언제부턴가 발걸음은 동네 놀이터 앞에서 멈췄다.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그네가 삐걱이는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다. 기범은 낡은 그네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눈부시게 밝았지만 그의 마음속은 끝없는 먹구름이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는 입안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딸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발버둥쳤는데 그게 죄였나?
바람이 그 말을 삼켜버리듯 불어와 기범의 얼굴 위로 머리칼을 흩날렸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여미며 핸드폰을 꺼냈다. 주하늘의 이름이 떠 있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하늘씨, 만날 수 있나? 잠시 후 두 사람은 도심의 한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다. 창가에는 따뜻한 커피잔 2개가 식어가고 있었지만 대화는 쉽사리 시작되지 않았다. 기범의 손끝이 잔을 톡톡 건드리는 동안 하늘은 말없이 그의 눈치를 살폈다. 우리 딸이 기범이 입을 열었다. 주영채라는 이름으로 결혼을 한다더군. 알고 있었나? 그 말에 하늘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그가 아버지에게까지 사실이 전해졌다는 건 상황이 이미 걷잡을 수 없다는 의미였다. 하늘은 커피를 내려다보며 숨을 고른다. 그건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정원 씨만의 사정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기범은 그 말을 자르듯 탁자 위를 내리쳤다. 아니, 내 딸 인생이 걸린 문제야. 어쩌다가 가짜 연극에 빠져들었는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절망이 깔려 있었다. 하늘은 그런 기범을 바라보다가 더는 숨길 수 없다는 듯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주영채 제 동생입니다. 순간 기범의 얼굴이 굳었다. 눈빛이 매섭게 번쩍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라고? 하늘은 침착하게 그를 바라봤다. 정원 씨가 사칭하고 있는 그 이름, 그건 제 친동생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동생 이름을 내 딸이 훔쳐 쓴 거라고? 그렇습니다. 기범은 한순간 숨이 멎은 듯 멍해졌다. 그러다 갑자기 탁자 위를 밀치며 일어섰다. 그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하늘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그럼 지금까지 예비사위 행세하면서 내 딸을 가지고 논 거야. 카페 안의 시선들이 일제히 두 사람을 향했다. 하늘은 숨이 막히는 듯 몸을 버둥거렸지만 억눌린 목소리로 겨우 내뱉었다. 그게 아니에요. 이건 저희 어머니 공난숙 회장의 일도 얽혀 있습니다. 난숙? 기범이 이를 악물었다. 그 여자가 또 무슨 짓을 꾸민 거야. 하늘은 벽에 밀리며도 끝까지 말하려 했다. 정원 씨가 원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스스로 그 길을 택했어요. 기범의 손이 서서히 풀렸다. 그는 멱살을 놓고 뒤로 물러섰다. 숨을 고르며 낮게 말했다. 그래도 내 딸 문제야. 누가 뭐래도 내 딸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해. 하늘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럼 지켜주세요. 하지만 그 지키는 방식이 또 다른 상처가 되진 않게. 그 말에 기범의 얼굴이 잠시 굳어지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다. 내 말은 알겠지만 난 용납 못해.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세상도 사람들도 다. 그는 문을 밀치고 나갔다. 문 위의 종이 흔들리며 딸랑거렸고 하늘은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창밖에는 한낮의 햇빛이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이미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하늘은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원 씨, 당신의 아버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이 멀리 하늘 끝으로 닿을 때 그곳엔 파란 하늘 대신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차기범은 새벽녘까지 방 안을 서성였다.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드는 빛조차 눈에 거슬렸다. 정원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그의 가슴은 쿵쿵대며 무너져 내렸다. 이대로는 안 돼. 누군가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해. 그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손에 쥔 머그잔을 내려놓았다. 이튿날 아침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정장을 꺼내 입었다. 낡은 구두를 닦아 신고 문을 나서는 그의 얼굴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택시가 멈춰 선 곳은 더 크라운 캐피털. 도심 한복판 유리벽이 번쩍이는 고층 빌딩이었다. 회장실 앞에 도착한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노크를 하지도 않은 채 문을 열어젖히자 안에서 냉기 가득한 향수 냄새가 그를 덮쳤다. 공난숙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창가에 서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실루엣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냉철하고 계산적인 냉기가 번져 있었다. 우리 딸 정원한테 그런 짓 시킨 게 당신이냐? 기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가 문을 닫자 사무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난숙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차기범 씨,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네.
그녀는 여유롭게 돌아서며 말을 이었다. 그 영악한 차정원이를 내가 왜 건양가 며느리로 삼아. 기범의 주먹이 서서히 움켜쥐어졌다. 그만둬요. 그 아이는 내 딸이야. 당신 장난에 휘둘릴 아이가 아니라고. 난숙은 그제야 서류를 내려놓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하이힐이 바닥을 울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퍼졌다. 이게 장난 같아? 당신 딸이 욕심만 없었으면 이렇게 될 일도 아니었어. 다 당신 딸이 원해서 한 거야. 입 닥쳐. 기범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듯 떨렸다. 나한테 큰 소리 치지 마. 난숙은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정리했다. 차정원이 그 애도 원해서 하는 거야. 차기범 살인자의 딸로 살아온 세월이 죽기보다 싫었겠지. 그 말이 떨어지자 기범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난숙의 표정엔 한치의 연민도 없었다. 내 말이 틀렸을 것 같아? 지금 삶이 차정원이에겐 다신 안 올 기회인 거지. 기범은 천천히 걸어가 난숙의 책상 앞에 섰다.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중에 딸이 받을 상처는 안 생각해. 그래서? 난숙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 애가 원해서 하겠다 했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어. 당신은 끼어들지 마. 그 말에 기범의 눈이 번쩍이며 소리쳤다. 입 닥쳐. 그의 외침이 사무실을 울렸다. 순간 비서구실장이 놀라 문을 살짝 열었지만 난숙은 손짓으로 그를 물렸다. 둘만 남은 공간에 정적이 흘렀다. 난숙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차기범, 이제 와서 정의로운 척하지 마. 그 애가 이렇게 된 건 당신 때문이야. 그 애가 당신의 딸이라는 사실이 세상에선 저주거든. 기범은 입술을 떨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말이 가시처럼 박혔다. 살인자의 딸로 산다는 게 지옥이었다. 그 말을 그는 부정할 수 없었다. 기범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분노보다 깊은 체념이 그의 눈에 스쳤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겼다. 당신 언젠간 그대가 치르게 될 겁니다. 문이 닫히자 사무실에는 향수 냄새와 함께 냉기가 가라앉았다. 난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웃었다. 차기범 당신 같은 순진한 인간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 믿는 그게 참 불쌍해. 복도에 나온 기범은 벽에 손을 짚었다.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얼굴엔 어떤 결심이 새겨지고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남은 의지였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도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어스름이 깔릴 무렵 차기범은 다시 정원의 집 앞에 서 있었다. 하루 종일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건 공난숙의 비아냥과 정원의 차가운 눈빛이었다. 그 말들이 머릿속을 핥히며 되풀이될 때마다 그는 다시 이 문 앞까지 걸어왔다. 문 앞에는 노을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기범은 잠시 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들어 두드렸다. 처음엔 아주 약하게, 그러나 이내 점점 절박하게. 정원아, 아빠야. 목소리는 떨리고 갈라져 있었다.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그만둬라, 제발. 아빠가 잘못했어. 다른 건 다 잃어도 괜찮아. 근데 너까지 잃을 순 없어. 그는 문에 이마를 대며 말했다. 눈물이 그 자리에서 뚝뚝 떨어졌다. 안쪽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정원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녀의 두 손이 입을 막고 있었고 어깨가 작게 떨렸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 그 울음이 벽을 타고 들어와 가슴을 후벼 팠다. 가지 말라, 그냥 문만 열면 된다. 마음속에서 수없이 외쳤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정원은 울음을 삼킨 채 벽에 등을 기댔다. 지금 문을 열면 모든 게 무너질 거야. 지금은 안 돼.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붙잡았다. 문 밖에서 기범은 한동안 아무 반응이 없자 무릎을 꿇었다. 땅바닥에 차가운 콘크리트가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정원아, 아빠가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가려는지 다는 모르겠지만 아빠는 네가 이렇게까지 외로워질 줄은 몰랐어. 그의 울음이 거칠게 터져나왔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 새끼. 그 울음소리가 골목 안에 울려 퍼졌다. 지나가던 사람 몇이 발걸음을 멈췄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못했다. 기범의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문 안의 정원도 함께 흔들렸다.
아빠. 그녀의 입에서 겨우 그 한 단어가 새어나왔다. 손끝이 문손잡이에 닿았다. 그러나 차갑게 식은 금속의 감촉에 그녀는 다시 멈췄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직은 안 돼. 정원은 낮게 속삭이며 손을 떼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기범은 그대로 그 자리에 앉은 채 고개를 숙였다. 몸은 굳어 있었고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슬픔과 체념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해가 완전히 저물 무렵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조미향이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기범에게 다가왔다. 여보, 여기 있었어요? 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녀는 그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 달려왔다. 괜찮아요? 어디 다친 건 아니죠? 기범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는 공허했다. 괜찮아, 그냥 좀 앉아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멀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미향은 조심스레 그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하지만 기범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되뇌는 듯한 눈빛이었다. 미향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의 얼굴에 비친 그 공허한 표정은 어제까지의 남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여보, 왜 그래요? 나 좀 봐요. 기범은 그제야 시선을 돌렸다. 미향아, 나 정말 잘 살고 싶었어. 누구한테도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근데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더라. 그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 낮았고 그 눈빛 속엔 이미 어떤 결심이 비쳐 있었다. 정원은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희미하게 들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조여왔다. 아빠, 제발 그러지 마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문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미향이 다급히 말했다. 여보, 이제 그만 들어가요. 추워요. 나가면 감기 걸려요. 기범은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응, 그래. 가자.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엔 아직 떠나지 못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그 무거운 감정의 그림자가 노을빛 속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리고 그 순간 정원은 문 안쪽에서 조용히 오열했다. 그녀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며 벽을 짚은 손이 서서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문은 그날 밤 내내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다. 도시의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길가의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지며 차기범의 그림자를 따라붙었다. 그의 걸음은 느리고 무겁게 마치 오래된 시간 속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했다. 조미향은 그 옆에서 발을 맞추며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 있었어요, 여보?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요? 기범은 미약한 웃음을 지었다. 난숙 회장한테 다 들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정원이 나 때문에 그런 삶을 선택한 거래. 당연한 건데? 그 말이 떨어지자 미향은 그 자리에 멈췄다. 그건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정원이는 그런 애 아니잖아요. 그 아이 당신처럼 고집세고 따뜻한 애예요. 그렇게까지 할 아이 아니에요. 기범은 고개를 숙이며 허탈하게 웃었다. 아냐, 미향아, 그 아이는 나 때문에 늘 고개 숙이고 살아야 했어. 세상이 뭐라 해도 아버지로서 지켜줬어야 했는데 난 결국 그 아이의 족쇄였어. 그의 말 끝에 바람이 스쳤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미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여보, 제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녀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좋은 아버지였어요. 그 아이가 언젠간 알아줄 거예요. 기범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다. 언젠간이라는 말이 너무 늦을 때가 있더라. 그의 목소리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낙엽처럼 힘이 없었다. 그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더니 미소를 지었다. 자식 인생 망가뜨리는 아비로 살 바엔 그냥. 그런 말 하지 마요. 미향이 다급히 소리쳤다. 그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여보, 나 무서워. 그런 눈빛 하지 마라. 그러나 기범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미향아, 나한텐 이제 남은 게 없어.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면 살아도 죽은 거야.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미향은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기범은 살짝 손을 뿌리쳤다. 잠깐만요. 따뜻한 음료라도 사올게요.
기다려요. 금방 올게요. 미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기범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 구름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번졌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미안하다, 미향아. 그리고 정원아, 미안하다. 그의 눈동자 속에 반사된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다. 그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천천히 도로 쪽으로 걸어나갔다. 멀리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번쩍였다. 그 눈부신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기범의 표정은 평온해졌다. 마치 오랜 무게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이제 됐어. 그의 입술이 그렇게 움직였다. 휘파람 소리처럼 바람이 지나갔고 그 다음 순간 하얀 빛이 시야를 덮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나온 미향이 소리쳤다. 여보, 여보, 어디 가요? 하지만 이미 길 한복판엔 흩어진 종이컵 하나가 굴러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떨어진 커피 냄새가 허공에 퍼졌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불빛이 번지고 가로등 아래 그림자 하나가 길게 드리워졌다. 미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여보, 안 돼요. 사랑이 죄가 되고 진심이 벌이 되는 세상. 그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용서였을까? 혹은 후회였을까? 그날 이후 정원의 운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